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일주일 만에 일주일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찍은 지가. 되게 반갑지요. 사실은 제가 오늘 또 그냥 넘기려다가 인제 조금 제가 지금 집에 도착한 지 3 일째인데 이제 좀 정리도 좀 하고 굉장히 피곤했나 봐요. 이게 운전을 해서 밴쿠버에서 제가 캘거리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몸이 녹초가 돼 가지고 오갈 때는 몰랐는데 어제도 거의 막 이게 또 일을 해야 되니까 헤매다가 오늘까지 그랬는데 인제 이게 이메일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이 메일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는데 너무 많이 밀렸잖아요. 가기 전부터 밀려 가지고 그동안에 또 오고. 아유 근데 이래 사연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제가 바로바로 해 드려야 되는데 어 조만간에 제가 거의 다 처리해 드릴게요. 인제 영상 미처 못 올리고 바빠서 어 답변할 수 있는 건 제가 해 드리고 또 어떤 분은 되게 급한 사연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곧 통화로 말씀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은 제가 그래도 늘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저를 많이 의지하고 굉장히 기뻐요. 그래서 의지하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남한테 보여줄 수 없는 얘기 아주 이제 시크릿한 부분까지 저한테 많은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정말 믿어 주셔서 정말 저 울컥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은 그리고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실 상황을 좀 감안을 해서 곧 답변 드릴 테니까 지금 막 보름째 20일 된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메일을 두 번째 주신 분도 계시고 쪼끔만 기다려 주세요. 일단은 오늘 제가 갔다 가면서 오면서 이 나눈 얘기들과 또 인제 소도시를 곳곳에 가 봤잖아요, 지나는 길에. 가면서 이렇게 또 보고 느낀 것들 종합해서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특히 BC주 밴쿠버 쪽이나 아니면은 제가 캘거리까지 갔다 왔으니까 어쨌든 다 관련된 정보니까 오늘 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연했던 분들도 아마 감을 잡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막상 빨리 답을 못 주니까 계속 영상 보시면서 답을 찾는 분도 꽤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여자 셋이 사실은 저는 이제 몸도 좀 쉴 겸 세상을 쪼금 이렇게 좀 피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피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좀 정말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곳에서 2박 3일 정말 오고 가는 이틀 빼고 이렇게 거의 한 4박 5일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면서 가면서 한 분은 이민 30년 차 그리고 한 분은 25년 차 저는 16년 됐죠. 그래서 이게 같이 만나면은 이민자들은 정말 그 이민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근데 사실 저는 별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이민에 대한 얘기를. 왜냐면 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좀 이렇게 다른 분하고 좀 틀리게 와서 그런지 저는 정말 이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인제 이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 재밌어요. 이렇게 왜냐면 30 년, 25년 그 세월 동안 지금까지 안정되게 이렇게 산다는 거는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어떤 보통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민이 여기서 10 년, 20 년, 30년 성공하고 자리 잡고 정말 먹고 살고 아무 일 없을 정도로 하려면 책을 한 권 써야지 영주권 받고 제대로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인제 이게 어떻게 이분들도 정착을 했는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옛날로 30대 40 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민을 하면 좋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너무 신기하게. 근데 아직도 이분 두 분은 굉장히 절친인데도 제가 유튜브 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었어요 정말. 왜냐면 들음으로써 여러분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얘기가 또 많을 것 같아 가지고. 근데 또 유튜브 한다 그러면 또 막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아직은 제가 공개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 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에는 다 알게 되고 공개할 때쯤 되면은 음 정말 많은 사례들을
제가 묶어 가지고 여기서 인제 뭐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한 분 인터뷰도 좀 하고 막 그런 것도 스럽게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번에 본의 아니게 정말 의미 있는 후배들한테 "뭐를 얘기해 줄 수 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웃기던지. 왜냐면 제가 다 여러분한테 해 드린 이야기를 이분들이 했었어요 또 저한테. 일단 이렇게 인제 30년 되신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오면 영어가 되든 안 되든 쪼끔 되든 많이 되든 어 식당 같은 데 마트 같은 데 일을 하거나 아니면 좀 자본이 있으신 분들, 예전에 오신 분들은 거의 자본이 쪼금씩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투자 이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오자마자 장사를 많이 해요. 근데 이 두 분 다 공교롭게도 한 분은 이 밴쿠버 시내에서 다운타운 그 시내에서 조그만 그로서리를 한 거예요, 식료품점을. 그런데 한 2년 정도인가 했는데 뜻하지 않게 지금 벌써 한 십몇 년 됐죠. 인제 그 가게 하신 지는. 근데 주변에 이렇게 식품점들이 체인점으로 대형화돼 버렸잖아요. 지금은 아주 만연됐지만 한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식품점이 커져 버리니까 갑자기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여기 그 식품점은 거의 뭐 복권도 하고 뭐 그 일반 공산품 외에 뭐 푸드 그런 것도 다 팔거든요. 하는데 정말 너무 바빠서 돈을 쓸어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옛날에 뭐 15년 20년 전 그때는 그랬었대요. 그래 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기뻤대요,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뜻하지 않게 대형 체인점들이 생겨 가지고 거의 이렇게 또 권리금 주고 들어가잖아요, 물건을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근데 권리금은 거의 못 찾고 그냥 이렇게 딱 물건값만 해서 이렇게 다시 필요한 분한테 이렇게 줬다고 그런 이렇게 사연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폭이 있어요, 사실은. 이분들한테는 그전에는 그로서리를 한다거나 어떤 호텔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무조건 했는데도 하다 보니까 또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걸 힌트로 삼아야 돼요. 지금 어떤 선택의 기회가 오고 어떤 유학고 이민이든 어떤 워크 비자를 받고 오시든 간에 그거는 여러분한테 지금 주어진 기회예요, 사실은. 근데 그 기회를 이게 진짜 좋은가 나쁜가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와서 살아보기 전에는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매일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 보면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믿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어떤 이주공서나 유학원들 말을 그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쪼금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알아보면은 도전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그 상황과 나의 선택이 부합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서 와서 막상 해도 어떤 경우는 잘 풀리고 어떤 경우는 이분도 오픈했는데 바로 한 2년 만에 이렇게 시장이 달라지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있는 돈하고 모아 가지고 우리가 요번에 거기 가서 잤어요. 그러니까 알버타주의 자스퍼 BC주 바로 넘어가면 거기에 어떤 조그만 소도시 정말 인구 10,000명 정도 되는 그 소도시에 모텔을 이렇게 사 가지고, 근데 뭐 혼자 못 사죠, 돈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한번 서너 분 이렇게 모아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지분을 넣어 가지고 그래서 덕분에 저희가 공짜로 이제 잠을 자고 왔는데, 그래서 인제 너무 머니까 밴쿠버하고 거기 가서 근데 인제 다른 투자하신 분이 그분이 관리는 다 하고 지금까지 하는데, 다행히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북쪽이에요. 광산촌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장기 일하러 온 사람들 내지는 뭐 장기 투숙객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시즌에만 사람이 많지만 또 비시즌에는 사람이 없고. 근데 지금 거기가 외곽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곽도 요즘은 보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죽어가는 지역도 있고 또 살아나는 지역도 있어요. 이거를 파악하기라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뉴스를 본다거나 이 현실 감각이 있으면 어떤 도시 계획이라든가 성장하 뭐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가 새로 생긴다든가 이 도로가 앞으로 전망이 없다든가 이런 확률적인 거를 미리미리 봐야지 파악이 되는 거지. 사실은 내가 요번에 이렇게 같이 가면서 이분들 얘기 들으면서 '아 이래서 정말 뉴스를 정말 봐야 되겠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왜냐면 또
어떤 인제 저희가 일본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새로 생긴 고속도로 좀 이렇게 어 구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옛날에 그 캐나다는 일본 하이웨이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 도로밖에 없을 때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그 일본 하이웨이에 있는 푸드마켓이나 주유소나 호텔을 굉장히 많이 사셨대요. 그래서 잘 됐었는데 이게 지나가면서 다 설명을 해요. 이분들은 그쪽에서 저보다 훨씬 선배고 사업을 해 왔던 분들이라 현실을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 가지고 저기는 누가 하고 저기는 누가 하고 지금은 저기가 죽었고 살았고 이런 얘기를 쫙 하는데 그걸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직 그걸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설령 지금 어떤 기회가 와서 내가 어느 곳에 선택돼서 뭐 잡 오퍼를 받는다거나 어떤 그 뭐 사업을 한다거나 이래도 몇 년 뒤까지는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구나. 제가 이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민은 오고 싶은데 '내가 이걸 꼭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지금 그 상황에서 나를 받아준다 그러면 오케이 하고 가야 되겠다는 어떤 실마리를 제가 찾았어요. 왜냐면 지금 메일 문의 주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어떤 기회가 지금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고민하면서 어느 게 더 좋은 곳인가를 선택하려고 시간을 이렇게 막 끄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어떤 기회가 오면 여러분 잡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잡으면은 일단은 영주권을 받고 진행이 되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인제 소도시에서 이분은 인제 25 년째 되시는 분인데 제가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렇게 감이 잡힐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인제 소도시에 그분도 인제 푸드마켓 그래서 인제 거기도 인구 한 뭐 10,000명 정도 넘는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서 좀 크게 했었나 봐요. 그래 갖고 한 3 년을 하셨는데 이분은 밴쿠버에서 릴리웨시라든가 한 서너 시간 걸리는 곳을 이틀에 한 번씩 차로 다니셨대요, 애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왜 애들하고 같이 그쪽에 살지 않았냐." 그랬더니 애들은 대도시에서 키우고 싶어서 그랬었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하다가 결국 애들 때문에 못 하겠다고 딱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서 정리를 하고 인제 이쪽 밴쿠버에서 인제 식당을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찾아서 다 하셔. 근데 거기도 아이러니하게 그 당시에 정말 돈을 쓸어 모았대요, 그쪽 시골 지역이. 근데 쪼금 지나서 팔고 나왔을 때 거기가 전에는 기차가 지나간 곳이었는데 기차가 멈춰서 장사가 더 잘 되고 일본 하이웨이도 가깝고 이래서 그랬는데 새로운 도로가 저쪽에 생기고 기차가 그냥 지나가 버린 바람에 이분은 물론 인제 팔고 나왔지만 그 후의 역사가 그 가게가 손님이 옛날만큼 많지 않고 장사가 더 하기 힘들었다고 그런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렇게 흐름 같아요. 흐름이고 그래서 지금은 사업을 외곽에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분들 공통적인 얘기 뭐냐면 와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개시켜 주는 사람 말만 덜렁 믿고 사업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정말 골고루 보고 내가 직접 경험도 해 보고 전망이 어떤가도 보고 거리상으로 내가 정말 할 수 있나 보고 우리 가족이 정말 거기서 살 수 있는지 이렇게 떨어져 갖고 여기서 이산 가족으로 사는 분도 꽤 있어요. 있는지를 여기서 정말 놀면서 그냥 파트타임이든 직장 생활하면서 그걸 자세히 보고 그리고 사업을 하래요. 그리고 저희가 인제 하이웨이를 지나오면서 한국 분들이 정말 웬만한 가게 다 하나씩 하고 계세요 지금. 이거 아셔야 돼요. 캐나다 어디를 가든 한국 분들이 들어가서 장사 안 하는 곳이 없고요. 어 일손들도 모자라니까 워크 포인트 받으러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어떤 분은 거기서 15 년째 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가족은 밴쿠버에 있고 혼자서 가끔 가다 오고 이산 가족이야 여기도. 그러니까 기러기 가족 된 거예요. 남자분 혼자 거기서 푸드마켓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팔려고 해도 안 나간대요. 왜냐면은 도로들이 많이 새로 생겨 가지고 일본 하이웨이가 많이 죽어가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아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근데 인제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소도시 마을 있잖아요.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마을. 저는 사실 그런 게 더 좋더라고요. 몇천 명. 그런 데는 이게 들고 나는 게 별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쪽도 괜찮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하든 워크홀리를 받든 이렇게 처음에 와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 천천히 보면서 알아보는 게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인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다가 공통적으로 인제 이 전부 다 60 대세요, 두 분은. 저만 50 대고. 그러니까 저는 많이 듣는 편이죠.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다시 돌아간다면, 그리고 정말 요즘 오는 이민 후배들이 우리처럼 고생하고 실패하고 정말 이 두 분 얘기 들으면 그 당시에 많이 울었대요. 눈물 정말 범벅대면서 그렇게 고생하셨대요. 이런 고생을 안 하게 하려면 딱 방법은 한 가지다. 공통적으로 그러세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와서 공부를 해서 컬리지를 가 가지고 어떤 자격증이든 하나 따 가지고 캐나다 회사에 취직해서 먹고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고 정말 캐나다에서 사는 삶 같다. 왜냐하면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 조그맣게 하다가 그 모텔 하나 사 놓으시고 이제 너무 멀어서 인제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이제 지분만 투자해 놓고 어떻게 뭐 하고 계시냐면 지금 공부를 해서 그 시니어 홈 프로퍼티 매니저를 하셔요, 부부가. 근데 너무 괜찮대요. 지금 몇 년째 되다 보니까 월급도 잘 오르고. 근데 이분 정말 잘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일도 정말 사랑스럽게 잘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세입자들을 이렇게 비유도 잘 맞추고 도와주고 해서 그런지 너무 좋아하신대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인제 보람도 있고 뭐 8 시간만 일하고 휴가 받을 거 다 받고 한국처럼 빡시게 일을 안 해도 되고 이러니까 정말 권하고 싶대요. 다른 한 분도 마찬가지로 은퇴하셨지만은, 그리고 지금까지 20 년 30 년을 살아도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영어는 아무리 해도 여기 캐네디언과 같이 계속 영어로 말하고 그 생활 속에서 살지 않으면은 사실은 잘 확실하게 유창하게 못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프로퍼티 매니저 하시는 분은 하다 보니까 늘은 것도 느끼고 편해지고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정말 와서 공부하시라고. 그리고 정말 한국에서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이분 중에 한 분은 지금도 영어 공부하신다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20 년 30년 돼도 영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니까 정말 하셔야 돼요. 하시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결론이 저희도 얘기하면서 '그래, 유학으로 와서 비자를 받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취업하는 거 가장 이상적으로 추천드린다.'고. 꼭 마치 내가 영상을 이거 하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꼭 나한테 말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렸어요, 두 분 전혀 모르시는데도. 그래서 제가 참고로 지금 제 주변에도 지금 그냥 오셔 가지고 여기서 영어 되고 전문 자격증이 있고 이러신 몇 분도 계시는데 잘 그 신분이 불확실해서 취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결론은 여기 오실 때 어떤 식으로 오든 이렇게 방문 말고요. 무모하게 무조건 오시지 마시고 학생 비자든 워크 비자든 워홀 비자든 반드시 비자를 받고 오셔서 알아보고 공부하든지 일하면서 나한테 또 합당한 거를 찾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또 알아보시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어떤 분 한 분이 지금 저한테 또 이렇게 여기서 사시는 분인데 굉장히 어려운 이게 처지를 하소연하셨는데, 그분은 제가 또 다음번 이 영상에서 다른 후배분들도 이제 새로 오실 분도 이렇게 헤매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또 그 젊으신 분들 특히 요즘 막 지금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주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짤막짤막하게라도 해서 영상으로 엮어 가지고 다시 어디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저희처럼 고생 덜하고 잘 살 수 있는지 리얼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지금도 사실은 좀 멍해요. 피곤해 가지고. 더구나 또 한동안 영상을 안 찍었더니 좀 약간 감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인사도 드릴 겸,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 낯선 환경에 와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아파요. 그게 인제 제가 알 것 같아요. 낯선 환경에 운동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해피런 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 언젠가 만나면 해피런 하게요. 그래서 힘내시고 좀 더 신중하게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자주 뵐게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